안녕하세요. 저는 현티처라는 사람이고요. 오늘 수업을 할 거는 어떻게 하면은 구문을 더 빨리 읽을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해답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사실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문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 짧은 강의를 통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독해를 하면은 내가 빨리 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경찰 기출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은 아니죠. 작년 3차니까요. 이게 작년 3차 문제고요. 몇 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독해 문제로 나온 문제예요. 이것도 나름대로는 굉장히 어려웠던 편이죠. 제 기억으로는 이게 어휘 문제인가 아마 그렇게 출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래 거는 지금 정답과 관련된 거고요. 위에서 이제 정확하게 읽으면 어떻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장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바로 뜸들이지 않고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세계의 역사든지 뭐 박테리아 나오고 빌리어드 볼스 나오고 되게 엄청 막 뭔가 내용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되게 추상적인 주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때는 이 독해를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내용의 지문을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용의 지문을 그대로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순간 우리는 이해를 하지 못해요. 왜냐? 이 지문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정확하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좀 어려운 지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에 항상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울이시고 이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키워드를 분류해 나가는 거예요. 이 키워드 분류는 뭐 어떤 선생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대부분 문제에서는 사실은 A와 B라는 키워드가 두 개로 제시가 돼요. 그래서 A에 속하는 거거나 B에 속하는 거거나 딱 두 개가 제시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문제를 아무래도 이렇게 두 개만 제시를 하면은 문제를 만들기에 있어서 훨씬 더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소리입니다. 근데 어쨌든 A와 B를 만들게 되면 키워드를 두 개로 만들게 되면 A가 아니면 B고 B가 아니면 A니까 이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겠죠? 근데 어찌되었든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뒤에 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 키워드를 분류해 나가는지 그 키워드 분류 연습을 우리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문이고요. 이거는 정확히 말해서 문 단위겠네요. 그래서 두 가지 문장이고요. 여기 문장을 해석을 하고 여기까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기본적으로 한번 짧게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셔야 될 거는 첫 번째는 가장 첫 번째 문장. 그러니까 첫 명사 혹은 첫 주어. 주절의 주어겠죠? 혹은 키워드가 될 만한 것들은 체크하고요. 그리고 그 체크하고 첫 번째 키워드는 A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반대되는 거, 첫 번째와 반대의 키워드는 혹은 첫 번째의 A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건 무조건 B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A에 속하는지 B에 속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좀 더 빠르게 선택하려면 A가 아니면 B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하겠죠? 어찌되었든 바로 문장을 바라볼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명사나 주어에 항상 집중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언더라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혹은 월드 히스토리에다가 뭐 동그라미 정도로 표시하면 좋겠네요. 일단은 A라고 표시하고 다음부터는 A를 따로 표시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A이고요. 이거에 대한 is 나오고 나서 그 뒤에가 이제 A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human societies나오고 interaction이 나오네요. interaction도 다시 말하지만 이 is 뒤에가 이 underlying idea 혹은 world history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뒤에 것도 전부 다 이거에 대한 설명이니까 뒤에 거 전부 다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죠. 근데 이게 닮지 않았다네요. 빌리어드 볼들 간의 관계성과 닮지 않았다네요. 그러면 이 월드 히스토리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기가 힘들겠죠. 그러면은 이 관계와는 닮지 않았다니까 관계에다가 세모 쳐도 되고, 조금 더 명확하게 하려면 이 빌리어드 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렇게 세모 치면은 조금 더 정확해지겠죠. 그래서 이 당구장 공과는 닮지 않았지만 이 박테리아와 닮았다 그러네요. 그럼 이제 박테리아의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첫 문장을 읽고 이 문장을 읽고 이해하려면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세계사의 어떤 기저에 있는 생각은 뭐냐면 상호작용이 무엇의 상호작용이냐면 인간 사회들의 어떤 상호작용들이 당구장에 있는 공 들 간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박테리아 사이의 어떤 관계와 굉장히 유사하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 동그라미를 서로 연결시키면 돼요. 이 월드 히스토리가 첫 번째 1번이라 치고 이 인터랙션을 두 번째라 치고 이거 박테리아를 세 번째라 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한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방금의 지금 해석해 드렸던 문장을 한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역사라는 게 뭐냐면 상호작용이고 상호작용이 뭐냐면 곧 박테리아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단히 조금 애매모호하잖아요. 뭔가 상호작용이 곧 박테리아라고 설명을 하면 좀 애매모호해지거든요. 근데 이 말이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는 거는 인터랙션이라는 거는 박테리아 간의 어떤 연결관계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연결관계가 뭐예요? 그럼 박테리아 간의 연결관계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이 A라는 단어, 이 월드 히스토리라는 단어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월드 히스토리, 세계사가 뭐냐면 상호작용이자 박테리아 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기 릴레이션십이 아마 이제 이 뒤에 이 부분에 생략이 됐겠죠. 이 빌리어드 볼들 간의 관계는 아니고요. 그럼 이제 앞에 이 첫 번째 문장을 해석을 했을 때는 세계사는 연결관계, 어떤 상호작용이자 박테리아 사이의 어떤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빠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빌리어드 볼이라는 게 바로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B, 다시 말해서 A의 성질이 아닌 거가 바로 B가 되겠죠. 그래서 빌리어드 볼에 대한 어떤 설명이 나오네요. 그럼 아까 세모였잖아요. 그럼 세모라고 치시고 이건 어쩌면 부딪히고 영향을 준대요. 그럼 이제 컬리드에다가 하고 에펙트에다가도 세모 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당구장 공이 이런 거를 하니까요. 그래서 다른 각각의 서로서로의 어떤 궤도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궤도 정도에다가도 뭐 세모를 쳐놓으면 되겠죠. 근데 그렇지만 그들은 실제로 여기서 데이는 당연히 데이가 세모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빌리어드 볼에 대한 내용이 여기 이렇게 데이라고 대명사가 들어간 것 같네요.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바꾸지는 못한다네요. each other. 서로 자체를 바꾸지는 못한대요. 그럼 이 each other를 바꾸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each other라는 이 단어 자체는 이 데이, 다시 말해서 빌리어드 볼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거예요. 그럼 each other 이렇게 동그라미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이 change each other 정도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윗문장을 읽고 어떤 게 떠올라야 되냐면 지금 이 키워드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박테리아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바로 이거예요. 이 다른 사람 자체를 바꾸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빌리어드 볼이 뭐예요? 그러면은 궤도 정도를 바꾸는 거예요. 라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궤도를 바꾸고 지금 뭐 어떤 관계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려는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렇게 되면 처리해야 할 정보량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방법은 제시어에다가 A에 치고
제시어와 반대되는 거는 세모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시어와 반대되는 게 일종의 B그룹이 된 거죠. 그래서 이 B그룹과 관련된 설명은 똑같이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보시면은 이것들이 전부 다 빌리어드 볼을 설명하는 거예요. 뭐 관계나 세계사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당구장에 있는 공이 나오지? 라고 고민이 되시면은 내가 직접 설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당구장 공이라는 게 뭐냐면 충돌하고 영향을 끼치고 이 궤도를 의미해요. 이 궤도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여기서 대의는 여기 받은 거고 그들은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위에 거 다시 A그룹으로 넘어가면 이 세계사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상호작용이고요. 마치 이 빌리어드 볼스 사이에가 아니라 이 박테리아들 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박테리아 간의 관계는 뭐예요? Change each other. 서로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미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이 확장된 이 똑같은 그룹 안에서는 사실상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 똑같은 말이니까 이 말들을 전부 다 따로따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A구나. 이 방금 동그라미 친 하나, 둘, 셋, 넷, 5개. 이 5개를 A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B그룹은 뭐다? 그러면은 이 B그룹은 하나, 둘, 뭐 셋, 넷, 뭐 5개, 뭐 이것도 한 4, 5개 나왔네요. 그럼 이 5개 정도는 전부 다 세모를 꾸며주는 거다. B그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내용 이해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세계사가 어떠니 이런 이해도 안 가는 내용을 굳이 고민할 필요 없거든요. 키워드만 빠르게 체크하고 바로바로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이해를 하는 거는 나쁘진 않지만 영어 출제가 A랑 B 키워드밖에 잘 안 나오거든요. 최근에 기출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점을 이용하면은 A가 아니면은 B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박테리아가 갑자기 나왔던 게 설명이 안 되시면 일단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동그라미가 쳤던 거가 바로 세계사잖아요. 아, 이 박테리아는 곧 세계사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워드로 공부하는 방법의 장점은 제가 항상 독해 수업 때마다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이유는 내용 이해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용 이해를 명확하게 안 해도 되거든요. 키워드만 잡아서 이 키워드 간의 유사성들을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유사성들을 체크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해와 더불어서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법을 알려드린 거거든요. 지금 이 키워드 분류에서 영어를 빠르게 읽어 나가는 거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월드 히스토리가 나왔죠? 그럼 이게 동그라미거든요. 아까 여기 보시면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is that of가 나왔어요. 그리고 that of가 나왔으면 이 빈칸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이 동그라미 키워드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답이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박테리아 정도가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물론 박테리아라고 나오진 않았겠지만 박테리아나 change each other 같은 것들이 나오면은 좋겠네요. 뭐 여기 실제로도 박테리아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박테리아가 여기 들어갈 일은 거의 없겠네요. 하여튼 어찌되었든 우리가 말했던 이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키워드들이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에 쳤던 그 단어들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 단어들이 여기에 들어가면 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 월드 히스토리에 대한 설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뭐 쭉 이어지고 있다가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게 니은이거든요. each other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뭐 여기에서도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게 동그라미였는지 세모였는지를 따져서 여기 단어를 고르시면은 조금 더 정확하고 답의 근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찾으실 수 있겠죠? 제가 원래는 한 6, 7분 정도로 만들려고 했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네요. 오늘 이게 스킬이라고 생각하면 스킬일 수도 있고 아니 뭐 그냥 문제라고 생각하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킬이라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항상 독해를 하실 때 어떤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그래서 내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다시 말해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이 영상을 통해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당장 의미 하나하나를 분류를 해가지고 의미 하나하나 단위로 내가 한글로 바꿔가지고 다 기억하는 것만이 사실은 독해에 있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독해해야 되는 공무원 시험 영역에서는 지금 이 키워드를 분류해서 기억해서 빠르게 해석하고 답에 대한 근거만 정확하게 찾아내는 연습을 하는 게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문제풀이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장을 보실 때는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영상을 통해서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렸고요. 저는 이상 첫 번째는 아니고 되게 조잡한 이 강의를 빠르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음에도 쪽지나 메일 오는 거를 제가 받아서 어떻게 하면은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한 거에는 그때 또 영상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